좀 더 응용해서 해봅시다. 자, 홈에서 새 슬라이드 글씨 눌러주시고 비나면 클릭할게요. 새 슬라이드 비나면 클릭할게요. 됐어요. 예. 자, 홈의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합니다. 여기 요거 자세히 클릭했어요? 이번에 그려볼 도형은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가운데에 보면 사각형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라고 있어요. 됐나요? 예. 자, 그거 클릭해서 마우스 포인터가 십자가 모양으로 바뀐다는 거는 드래그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했죠? 예. 자,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똑같은 크기 도형 4개 그릴 거라 너무 크면은 크기 조절점으로 크기 좀 줄여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도형의 색깔을 좀 화려하게 바꿀 거예요. 자, 위에 세이프 형식 있죠? 도형 채우기. 맨 아래서 그라데이션. 도형 클릭하고 위에 세이프 형식, 도형 채우기, 그라데이션. 원하는 색깔로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넣었나요? 그러면 얘가 서서히 바뀌는 형태의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요. 그런가요? 네. 자, 요거랑 똑같은 색깔의 도형을 3개를 더 만들 거예요. 자, 복사할 때는 뭐 누른다 그랬었죠, 선생님? 컨트롤 키. 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도형에다 올려놓고 드래그 해서 다음과 같이 복사해 줄게요. 이렇게 복사 더 해줄게요.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도형 전체를 한 번에 선택을 해줄 건데 도형은 여러 개 선택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드래그, 또 하나는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는 방식이 있어요. 지금 벌써 Shift 설명하는 거 벌써 2번째죠, 선생님. Shift가 쓰임새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외우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드래그를 하는 방법을 이용해 가지고 요 4개를 한 번에 선택을 할 거거든요. 자, 마우스를 요 바닥에다 올려놓고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회색의 상자가 나옵니다. 그죠? 요 회색 상자가 이렇게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도형을 다 씌우면 그때 마우스를 놓으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도형이 선택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린 도형보다 더 위에, 더 왼쪽에 위치를 시켜주시고 대각선 방향으로 쭉 드래그, 회색 상자 안에 모든 도형이 다 들어가면 마우스 떼주시면 돼요. 자, 없어져요. 지금 우리 드래그 한 이유가 뭐죠? 선택
선택하려고. 자, 그럼 선택이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선택이 됐다 안 됐다를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요 크기 조절점이 있냐 없냐로 판단하는 거예요. 선택이 됐다 안 됐다를 뭘 보고 판단한다고? 크기 조절점이 있는지 없는지로. 자, 그러면 여기 선택이 된 도형의 간격을 보면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있고 다 다르잖아요. 네. 근데 나는 요 간격을 일정하게 맞추고 싶은 거야. 그럴 수 있죠. 자,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을 클릭을 합니다.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서 하나, 두 번째에 보면 맞춤이라는 거 있어요. 했나요? 네. 그 맞춤을 클릭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가로 간격 동일하게라고 있죠? 그거를 클릭. 했나요? 자, 그러면 가로 간격 동일하게 눌렀더니 간격이 똑같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줄은 안 맞아요. 자, 줄도 맞출 수 있습니다. 다시 맞춤 클릭. 그리고 거기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보면 위쪽 맞춤이라고 있죠? 그 위쪽 맞춤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줄이 이쁘게 맞아요. 그런가요?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요.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끝에서 다섯 번째 거 하트 찾아줄게요. 했나요? 예. 자,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도형 그릴 때는 키보드에서 뭐 눌러요? Shift.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도형에다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포인터 마우스 포인터 옆에 더하기 생겼죠? 네. 이런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드래그를 해줍니다. 요번에 한 5개 해볼까? 이렇게.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도형을 또 그렸잖아요, 선생님. 아까는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저희가 선택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Shift를 이용해서 이 5개의 도형을 선택을 해줄 거거든요. 일단 선택이 된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여기 비어있는 데다 클릭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 그럼 크기 조절점 다 없죠? 그럼 선택이 된 게 없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Shift 눌러주세요. 눌렀어요? 그리고 도형을 이제 클릭을 합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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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도형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면 다음처럼 크기 조절점이 뜨게 돼요. 크기 조절점이 있다는 거는 선택이 되어 있다라는 뜻이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드래그는 많은 양을 한 번에 선택을 할 때 쓰고요. 이런 Shift는 잘잘하게 또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껴있잖아요. 그럼 요거까지 선택이 돼버린단 말이야. 드래그를 하면. 이럴 경우에 Shift를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위에 상단에 쉐이프 형식 클릭하시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맞춤이라고 있어요. 세 번째인가? 두 번째. 맞춤 클릭. 자, 일단은 줄을 먼저 맞춰 봅시다. 중간 맞춤 한번 눌러 볼까요? 그럼 다음처럼 저는 겹치는 게 있긴 한데 요 간격을 또 동일하게 해줄 거라 상관없어요. 다시 한번 맞춤 클릭하고 가로 간격 동일하게 눌러줄게요. 그러면 간격이 동일해집니다. 자, 요거 원리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선택한 도형 중에 요거 첫 번째 거죠. 요게 마지막 거고. 그래서 요거랑 요거의 길이를 재요, 얘가. 그리고 중간에 있는 도형들이 옮겨줍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저만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를 눌러주면 얘네들은 그대로 있었죠? 그리고 요것만 움직여서 간격이 동일하게. 다음처럼 겹치는 거는 이제 좁아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저 오른쪽을 끝에서 보면 이제 그게 쭉 가나요? 네. 마지막 거를 이렇게 끝으로 옮겨서 다시 가로 간격 동일하게 해주면 그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줄도 위쪽 맞춤, 중간 맞춤, 가운데 맞춤 있죠. 요 위에 거 선을 기준으로 맞출 거냐, 아니면 도형의 중간 기준으로 맞출 거냐, 아래쪽 기준으로 맞출 거냐를 물어보는 거고, 보면 여기에 보면 세로도 있어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맞춤도 있어요. 요걸 이용해서 위치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기준점이 첫 번째. 기준점은 기준 도형이 이거냐고요? 네, 맞아요. 됐나요? 지금 배우는 기능들은 선생님 알고 계시면 좋은데 모르면 조금 시간 들리더라도 하나씩 맞춰버리면 되거든요. 대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다.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페이지 두 번째 장에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Shift 사용처 써놨어요. Shift 컨트롤. 그거 한번 집에서 읽어보세요. 그죠? 자, 그럼 지금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요거 그려볼 거예요. 마지막 장입니다. 할까요? 자, 홈에서 새 슬라이드. 비나면 아니야. 여기 제목만 클릭할게요. 여섯 번째 거. 제목만 클릭할게요.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제목 입력하십시오에다가 클릭하고 친환경 운전을 위한 약속이라고 써줄게요.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도형을 그려줄 건데, 자, 그릴 때는 도형의 순서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하트를 그린 뒤에 사각형을 그리게 되면요.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네.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뭔가를 개체를 그릴 때는 쌓이는 구조예요. 이렇게 겹쳐지거나 옆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쌓이는 구조라서 기존에 그려놓은 거 이렇게 가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려놓은 거 위에다 올리고 싶다면 얘를 먼저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순서를 바꿀 수 없는 건 또 아니라서 저희 하트 먼저 그린 뒤에 경제속도 준수하게 도형 그릴 거거든요. 순서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기에서 자세히 클릭하고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하트 찾아서 클릭해주세요. 했나요? 그 다음에 안 누르고 그냥 그릴게요. 드래그해서 하트 그려줍니다.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도 조절 한번 해주세요. 됐어요. 어? 3종 고려? 상관없어. 상관없어. 마음에 드는 그 사이즈로. 근데 우리가 3개 넣을 거니까 그거 생각해서.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2개 더 넣을 거니까 그거 생각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위치도 한번 잡아줄게요. 자, 그리고 도형 색깔을 바꿔줄 거예요.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 클릭. 자, 그리고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 취향껏 바꿔주세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바깥쪽에 테두리의 굵기를 좀 굵게 바꿀 거거든요. 이럴 땐 도형 윤곽선 클릭 두께. 아래서 두 번째 4와 2분의 1포인트 있죠? 찾았어요? 예. 그거 클릭합니다. 자, 그럼 색깔 테두리가 굵어졌죠? 예. 자, 도형 윤곽선 다시 클릭하시고 제가 드린 프린트에는 테두리가 검정색이죠. 예. 근데 실제로 만든 건 흰색으로 만든 거예요. 흑백으로 뽑아서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도형 윤곽선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흰색 배경이 윤곽선 없으면 아닙니다. 컴퓨터에서는 흰색과 투명색이 다르게 취급이 돼요. 흰색 배경이 여기 있어요. 여기 안 보이는 게 정상이지. 배경이 흰색에
도형도 흰색인데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들어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림자를 넣어줄 거예요. 도형 효과 클릭. 위에서 두 번째 그림자.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거,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있어요. 찾았나요? 그거 클릭해 봅니다. 도형 효과, 그림자, 바깥쪽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거, 네 번째 거, 요거. 이거 찾았어요? 이거 마우스 가실 때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가셔야 돼요.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누르면 지금 요거 보이세요? 뒤에 그림자 들어간 거? 이렇게 그림자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림자가 생긴 이 테두리도 잘 보이시죠 이제? 자, 이제 여기 오른쪽에다가 숫자 써야지. 1이라고 써줍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파워포인트는 도형이 없으면 글자를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도형에다가 바로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자, 1이라고 썼나요? 클릭하고 써야죠. 안 들어가요? 자, 그러면 선생님 요거 클릭. 여기에다 클릭. 했어요? 여기 오른쪽에 선생님 보세요. 여기 텍스트 채우기 클릭. 검정색 클릭. 안 보여요? 보여요. 들어갔는데 선생님 눈에 안 보이는 걸 뿐일 거야. 야, 노란색이 안 보이는 것도 힘들다. 했나요? 네. 계좌가 왜? 왜요 왜? 말을 해. 자, 그러면은 요거 옆에다가 경제속도 준수하기 도형 그릴 거거든요. 네. 자, 요거 자세히를 클릭을 하고 했나요? 자, 그 다음에 블록 화살표에 두 번째 줄에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에 찾으셨나요? 네. 가운데에 보면 오각형이라고 있어요. 있나요? 그 오각형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했어요. 예. 다시 홈에서 그리기에서 자세히를 클릭하고 블록 화살표에 두 번째 줄에 가운데에 보면 있어요. 찾았어요? 예. 그 다음에 적당한 자리에 드래그해서 그려주세요. 했나요? 예. 자, 그리고 크기 조절점 이용해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요. 이렇게 위치 기존의 하트에다 겹쳐주세요.
도형 안에 그 숫자 지우려면 어떻게 지워야지? 마우스 글자에다 바짝 대고 클릭해서 지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나중에 지우세요,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색깔 바꿀 거예요. 자, 위에 세이프 형식 찾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도형 채우기 이용해서 색깔 바꿔줍니다. 색깔 바꿨나요? 자,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클릭하고 선 지워줄 거라 윤곽선 없음 클릭할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도형 효과 클릭하고요. 그림자를 넣을 건데 그림자에서 그림자 찾았어요? 원근감 요걸 넣으면 얘가 서 있는 듯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원근감에 대각선 왼쪽 아래 요거 원근감에 네 번째 거 있죠. 원근감 왼쪽 아래 찾으셨나요? 그거 클릭할게요. 도형 효과 그림자 원근감의 왼쪽 아래 요거 찾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입체적인 효과 넣을 거거든요. 다시 한번 도형 효과 했어요? 그 다음에 입체 효과 요거 세 번째 거 십자형으로 한번 넣어보자. 했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글자 써볼게요. 경제 속도를 준수하기. 많이 알았어요. 기다리세요. 어떻게 누르니까 어떠니까 지금. 똑같은 걸 지우는 건데 마우스를 덜 대서 그래요. 너무 길어. 아니야, 그게 아니고 보이세요? 아니, 글씨가 지금 흰색인데, 아니 제 말은 그 얘기 아니고 글씨가 지금 흰색인데 배경색을 하얀색에 가까운 걸로 하면 글씨가 보여요? 안 보이죠? 응. 기본색이 글씨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좀 어두운 색으로 하셔야 돼요. 칙칙하게 하시라고. 안 보여 글씨가 한 개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글꼴을 바꿀 건데 도형을 선택하는 게 전체 블럭이랑 같다 그랬죠? 여기 바깥쪽에 외곽선이 있지만 이렇게 투명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요런 데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다 클릭하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 클릭하고 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글꼴 있죠? 글꼴 취향껏 했나요? 글꼴 취향껏 바꿨어요? 글자 크기는 24로 바꿀게요. 24. 됐나요? 자, 그 다음에 24로 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위치를 바꿔줄 거거든요. 지금 요게 1이 앞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고,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위에 세이프 형식 클릭. 했나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앞으로 가져오기라고 있어요. 있나요? 그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앞으로 갖고 와요. 그런가요? 자, 글꼴도 바꿔봅시다. 위에 메뉴 홈 클릭. 홈 클릭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글꼴 원하는 거 아무거나 글자 크기는 32포인트 그럼 커지죠? 너무 커졌나? 24로 바꿀게요 다시. 너무 큰 거 같아요. 24 했나요? 자, 이런 식으로 글꼴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를 똑같은 거가 두 개 더 필요하잖아요, 선생님. 복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 두 개의 도형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게 키보드에서 Shift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두 개 도형을 하나하나씩 클릭합니다. 했어요. 그러면 도형 선택되죠? 둘 다 크기 조절점이 있는지 떴는지 확인. 그럼 Shift 누르고 안 뜬 거 클릭하시면 돼요. 떴어요? 자, 그 다음에 홈에 저기 위에 메뉴 세이프 형식에서 세이프 형식 클릭. 세이프 형식 클릭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 두 번째에 보면 그룹화라고 있어요. 그룹화 클릭.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그룹 눌러주세요. 그룹. 했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바뀌어요. 자, 여기 비어있는데 클릭해봐요. 비어있는데 클릭했어요? 그리고 요거 클릭해보세요. 여기에다. 자, 그러면 분명히 아까는 요거 화살표만 선택이 되는데
지금은 두 개가 한 번에 같이 되죠. 아, 예. 그룹은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대신 나중에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을 안 해놓고 싶다 그럼 풀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할 겁니다. 복사를 할 때는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컨트롤 시프트. 네,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주세요. 두 개 다요. 네, 눌렀어요? 네. 자, 컨트롤이 뭐였죠? 뭐 할 때 썼죠? 복사할 때 썼죠. 이때 시프트를 같이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 이동을 해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면 수직 혹은 위아래 또는 왼쪽 오른쪽밖에 안 돼. 대각선 방향으로가 안 돼요. 이해되세요? 아, 예.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하면 아래쪽 코는 왼쪽 오른쪽으로밖에 복사가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누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로 드래그 마우스 먼저 떼고 했나요? 예. 컨트롤 시프트 떼고 자, 다시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 마우스 먼저 떼고 컨트롤 시프트 다시 떼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고 있어야죠, 선생님. 두 개가 두 개. 되돌리기를 하고 하셨어야죠. 선생님 어디 갔어요? 껐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파워포인트가 그게 아니니까 그거 아니야. 껐네? 껐어. 잘했어. 나 뜨겁은 거 아닌데. 아 정말 사건으로 들어갔구만. 알았습니다. 저장도 안 하고 껐어. 몇차 먹어? 다시 하시면. 다시 하시면 되죠 뭐. 자,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글자 수정해줘야 되잖아요. 이때 글자를 수정할 때 중간에다 먼저 클릭하고 했어요? 네. 그 다음 뒤에다 클릭하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워주시고 현처가 다 날라갔네. 다시 선생님 이거 되돌리기 하세요. 선생님 네. 잘 들으세요. 제가 이거를 선생님 어디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놔야 되냐면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마우스가 마우스 포인터 모양을 잘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요렇게 화살표일 때가 있고 요렇게 I로 변할 때가 있어요. 예. 글자를 쓸 때는 둘 중에 무슨 마우스여야 돼요? I자여야 되죠. 이거 안 보고 클릭하셔서 지워지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되돌리기 하시면 살아나요. 네. 자, 여기 중간에다 마우스 대고 클릭. 그 다음에 기 뒤에다가 마우스 대면 거기다 클릭. 그리고 백스페이스. 싹 지워졌다는 거는 마우스 포인터가 I로 안 나오는 맞아요. 진짜 이거 짝 붙여. 경계 속도를 줄이기. 마우스가 I로 변할 때 클릭. 거기가 안 생기면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때 하라고요? 이거 뭐 하세요? 아니 네. 지금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뭘로 변하면 지금 변했잖아요. 아이. 그거 마우스 I 맞아요? 아니요.
소리가 안 보이는. 그러면 안 보이면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 안 들어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굉장히 컴퓨터가 상식적입니다. 아니 계속 소리네. 알아요, 저도. 아니 안 지워져요. 계속 없어지는데. 지금 아예 됐잖아요. 클릭을 안 했잖아요. 클릭을 안 했잖아요. 올려놓기만 하면 뭐 어떡하냐고요! 반대로 하고 있었네.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올려놓고 클릭하고 뒤에다가 표시 다 지워. 쓰셔야죠. 글씨가 어떻게 글씨는 써야죠. 쓰고 나서 넘어갔었어야지. 지우고 쓰셔야죠. 자동으로 안 써져요. 선생님 쓰고 나서 넘어갔었어야지. 쓰고 나서 넘어가야지. 누가 지우고만 넘어가래. 누구야? 선생님이 그러시네. 제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에 걸 얘기 안 했어요. 공회전하지 않게 쓰세요. 제가 그랬군요. 숫자도 마찬가지로 지우고 다시 쓰면 돼요. 됐나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 글자 쓰고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자, 저장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왼쪽 위에 파일 누르고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시고 했나요? 왼쪽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 됐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파워포인트 폴더 만들어 놨죠? 예. 오늘도 역시 파워포인트 폴더 안에 넣을 거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폴더를 더블 클릭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위에 여기 주소 표시줄에 파워포인트 써져 있죠? 예. 그거 확인하고 아래쪽에 파일 이름 프레젠테이션 1이라고 되어 있죠? 예. 요거를
도형 그리기 1로 할게요. 저장. 했나요? 네. 저장 눌러주세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위에 제목 표시줄에 도형 그리기 써져 있나요? 네. 자, 그럼 저장 잘 된 거예요. 네. 자, 이제 아래쪽에 오른쪽에 X 눌러서 닫아주고요. 닫았어요? 자,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서 내 PC 찾아서 더블 클릭 해줄게요. 했나요? 네. 자, 그 다음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더블 클릭. 안 됐네. 내 PC 찾아서 더블 클릭. 본인 성함으로 된 USB 찾아서 더블 클릭. 했어요? 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어디다 저장했어요, 선생님? 파워. 파워포인트 폴더 안에 저장했죠? 파워포인트 폴더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오늘 했던 도형 그리기라고 있으시죠? 이거 하나밖에 안 됐네. 저장이잖아. 블로그 안 되나? 뭐가 하나밖에 안 됐어요? 오늘 저장한 게 안 됐나 봐. 하나밖에 안 됐네. 여기 장소 옆에 있지, 이렇게 잔뜩 있는데요? 어디가 뭐가 하나밖에 안 됐다는 얘기인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여기서 네. 아예 들어있어. 파일 누르고 저장 누르고 찾아보기 누르고 선생님 그거 혼자 못해. 혼자 못해요? 네,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혼자 할 수 있어요? 천천히 해달라. 안 돼. 모르는 더블 시간 안 클릭. 돼 또. 그 순서 바꾸는 거 설명 못 들었잖아요. 아까 그때 꺼져가지고.